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LG그룹 자기소개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계열사들이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0일 날 마감하는 계열사 3개, 계열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그 자기소개서에서 필요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시고 작성하시면 아무래도 합격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드릴 방식은요, 채용 정보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우시스 이렇게 3개의 계열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그룹 채용 정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번에도 한번 그 그룹사 설명할 때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각 계열사별로 실제로 어떤 채용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뭐 실제 직무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LG그룹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셔가지고 어떤 공고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고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요 밑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직무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선배들의 이야기,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상반기 정시 채용이라고 해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지금 50개의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인데, 보니까 신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8개의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3월 6일부터 채용 공고가 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마감일이 또 20일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업 분석하지 마시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LG그룹 기업 분석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 그룹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뭐 LG전자나 디스플레이나 하우시스 이렇게 각각의 계열사별로의 홈페이지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뭐 경영 이념이라든지 또는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꼭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서류 합격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고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네, 하우시스도 지금 2개로 나눠서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날짜가 지나서 마감이 되겠죠. 20일 위주의 채용 공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일단 채용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채용이 어떤 공고가 나와 있는지를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먼저 LG전자 부분에 대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LG전자에 들어갔더니 하우시스랑 디스플레이랑 다르게 저번에도 왜 LG상사의 밑에 보면은 공고 밑에 참고하라고 PDF 파일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LG전자에서도 참고하라고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되, 일단 그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격 요건 쭉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학점이 3.0에서 4.5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학점은 성실도를 반영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0이냐 3.1이냐 3.2냐 요 구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3.5 밑으로 내려가면 학점이 조금 낮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면접 때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학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대신에 학점이 낮았으면 분명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연애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좀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영어 성적에 대해서 한 개 이상 보유했던 부분들을 작성하고 있는데, 토익은 700점 이상, 스피킹은 레벨 6 이상, 오픽은 IM 이상인데 IM 1, 2, 3로 나누어서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IM3 정도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 능력 중에서도 토익은 뭐 기본이시겠지만 만약에 추가로 취득을 하신다면 스피킹이나 또는 오픽이나 말하기 테스트도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면접 시 영어 면접을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면접 대상자에 한해서 별도 어학 성적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학 점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학을 안 볼 때도 가끔 있어요. 또는 뭐 외국 그 어학 연수를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해외 경험은 많은데 어학 점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학에 대해서 점수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영어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이 과거에는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 영어, 오늘 어떤 생각 갖고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대화, 생활 영어의 수준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영어 면접에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인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인적성 검사는 벌써 예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월 8일. 네, 4월 8일 날 예정이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직무 필기 시험 대상이 있네요. R&D하고 뭐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R&D 또. 그 R&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직무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요, 여러분들이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제가 자격이 되는지를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보다 보니까 자, 1차 서류 전형부터 해서 면접, 그 다음 최종 면접까지. 자,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공고상에 있는 내용을 드린 거고요. 밑에 일정 및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DF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정도 이렇게 지금 직무검사부터 해서 면접은 4월 중에 1차, 2차 면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게 전형이 여기 5월이나 6월 중에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도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 대략 3월부터 쭉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월 이후에 최종 입사죠. 통보를 하고 나서도 좀 기간도 여유롭게 주고, 그리고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그 지원자들 보면은 기간이 길어서 한 군데만 지원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원해서 뭐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에 갔거나 또는 합격을 통보를 받았는데 다른 데에서 또 원래 관심이 있던 데에서 전화가 와서 뭐 바뀌는 경우. 그래서 저번에 어떤 모 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비로 있던 지원자가 합격자로 전환됐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서 입시 볼 때 예비가 있듯이 기업에서도 예비를 체크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류 전형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류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요. 인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인적성 검사에서 여기 지원자와 LG웨이 간의 적합성. LG웨이라는 거는 이 그룹사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비전이자 목표이자 이념이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 그룹사 기업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셨다면 충분히 LG웨이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만약 이
동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LG웨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항수 볼까요? 342문항인데 50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항인데 시간은 짧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습들을 빨리빨리 일관성 있게 체크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적성 검사가 있네요. 적성 검사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측면부터 도식 추리적인 측면까지 문항은 125문항에 140분. 적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또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문항수에 비해서는 소요 시간이 조금 더 길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인적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인적성 검사 책자가 많으니까 그 기업 맞춤 인적성 검사 책자를 꼭 두세 권씩 쭉 훑어보시고 거기서 예상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형이 있어요. 여기 직무. 지금 인적성 검사 한 번 더 나왔네요. 요거는 빼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 필기 시험과 그 다음에 면접 전형에 대한 부분.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하고 인성 면접이 나눠져 있네요. 자, 직무 면접.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직무 면접. 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맞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론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 위주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대답하기 좀 난해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본다든지 아니면 실제 현직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는 그 실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한 번씩은 또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인성 면접 역시 똑같이 LG웨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LG웨이에서 요구하는 경영 이념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과연 나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도전을 얘기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도전 중에 또 LG웨이 여기서 요구하는 또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도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필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들에 대한 필기 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연관성이 있는 책자가 나와 있다면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LG 디스플레이 들어갔던 요거 딱 한 페이지 나와 있네요. 한 페이지 보니까 일단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외국어력 능력 우수자 우대. 역시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좀 더 우대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지원하실 때 기술적인 측면에 지원하시는 이공계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과 또 그 외에 사무라든지 아니면 영업적인 측면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외국어 능력을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외국어 능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말했던 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1대1로 질문하기에다가 질문을 남겨두시면은 또 회사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맞게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 이 절차는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딱 여기 하나 늘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마감 시간에 가까워서 원서를 제출하면은 그게 갑자기 서버에 사람들이 몰려서 다운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만약에 20일에 마감이다 그러면은 19일, 18일 이 정도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 전에는 충분히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LG 하우시스. 하우시스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LG 하우시스에 보니까, 네. 똑같이 뭐 졸업자 역시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대해 주거나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채용 담당자에 대해서, 네. 연구소 부분하고 본사 채용 담당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메일에 나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시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메일을 보낼 때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만 딱 써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도 그 이메일 그 매너라는 게 있어요. 예절이라는 게 있고. 자, 예를 들면 지금같이 담당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땡땡땡 채용 담당자님, 이게 성함이 없으니까 LG 하우시스 채용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어느 분야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본인을 밝히고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오늘 하루 잘 보내시라든지, 또는 답변 기다리겠다든지, 또는 그 안부를 묻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또 작성하셔가지고 좀 메일을 쓰더라도 예의 바르게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메일을 보낼 때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쓰는 닉네임이 메일에 뜹니다. 네,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름으로 안 뜨고. 그래가지고 뭐 전문성을 분명히 갖춰야 되는 직무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메일이 뜨거나, 또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아이디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디만 봐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적극적인 지원자다라고 아이디를 써서 그 내용을, 제목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실제 아이디를 봤더니 카사노바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여성분들한테 적극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고, 닉네임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나 더 보니까 요게 나와 있네요. 자, 뭐냐면 이메일하고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SNS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합격 통보는 조금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 통보는 퇴근 이후에 받아볼 수 있게, 퇴근 이후에 뭐 저녁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거였죠. 제가 아는 친구가 지하철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에 온 문자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뭐 이런 문자까지 받아서 그날 굉장히 괴로워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 통보가 오고 이메일 통보가 오니까 이메일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자기소개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LG전자, 디스플레이, 하우시스, 이 세 개의 그룹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 네, 두 가지 문항이 있는데, 첫 번째 문항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해서 500에서 1000자. 자, 500에서 1000자. 천자가 맥심이죠. 그러면 그만큼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볼까요? LG전자에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 왜 지원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왜입니다. 왜? 직무 지원 동기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남들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지원 이유, 그런 것도 실수하시기도 하고, LG전자라고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LG전자에서 쓰는 그 직무의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칭을 써서 그 명칭 자체도 잘못 알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그 왜라는 이유가 타당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왜?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했느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에 계신 어떤 분께서 오셔서 뭐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을 듣고 나서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지원 동기를 악하지 않을까요? 단지 그 강연 한 번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느껴서 이게 계기가 돼서 내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정말 이 친구가 지원자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필요 역량. 네,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왜 보고자 하느냐? 직무와 관련된 유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사실 퇴사율이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유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 그냥 들어왔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직무가 다른데?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업무가 다른데? 그래서 조기 퇴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 경험, 유사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업인데 LG 하우시스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 산업과 관련된 곳에서 뭔가 판매를 해봤다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도 다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역량에서 요구하는 지식. 네,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그거를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단순히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과목 수강했다. 이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런 과목 수강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그 과목 수강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사실 더 좋은 거라면 여기서 이런 지식들이 찾아보니까 필요해서 제가 번외로 실제로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봤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을 때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더 준비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쏟았는가. 즉, 이 지식을 나열하라고 할 때 가끔씩 이런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쌓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격증, 그 다음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이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LG전자에서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왜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 주는 것. 그만큼 글자 수가 많습니다. 글자 수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시되 이 천자를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두의 결론을 예를 들어서 200자 정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관심도 또는 하게 된 계기 이런 이유를 400자나 300자 그리고 나머지 역량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항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향후 계획이에요. 근데 그냥 계획인가요? 직무 관련이란 말이 나와 있죠. 결국에 뭐냐면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자, 결국엔 이거는 뭘 원하는 걸까요? 포부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명확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죠. 자,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자, 역량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 단순히 LG전자가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니까 외국어 능력을 키우겠다.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향후 계획이다 보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 포부와 또는 이렇게 비전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실 때 단순한 계획을 쓰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계획들이 나와서 차별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을 실천할 나만의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어떤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실제로 이 포부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 3일 동안 또 5일 동안 회사를 출퇴근을 해봤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탔을 때 7시 반에
타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앞당겨서 7시 20분에 타보기도 하고 7시에 타보기도 하고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어느 시간대에 탔을 때 가장 편안하게 내 개인 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봤었고요. 퇴근할 때도 똑같이 몇 시쯤 퇴근해서 왔을 때 가장 편하게 또 그걸 체크하면서 올 수 있었던 거를 생각해 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는 몸소 직접 체험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그 자투리 시간에 내가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동영상 강좌를 시청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실천 방안을 얘기했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원자라면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네, LG 커리어스에 들어가서 선배 사원들의 인터뷰 참고하시는데 어떤 거 최종 목표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어떤 걸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글을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천자였고 지금 있는 거 500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천자인 부분에 대해서 직무 역량, 직무적인 측면을 좀 자세하게 보겠다는 부분하고요. 여기서는 500자 정도 좀 채워서 작성을 하시되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버리면 500자를 쓸 때 어중간한 계획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확고한 목표 1개, 2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 목표를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는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해당 회사, 해당 직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LG 그룹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라고만 만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로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회사가 먼저죠. 왜 회사가 먼저인지 아세요? 네, 이 직무는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 왜 왔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 수 한번 볼까요? 어우, 천자네요. 그만큼 자세하게 볼 거고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 동기를 먼저 2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해당 회사니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그 다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2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LG 디스플레이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하실 겁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수출을 많이 해서 또는 LG 디스플레이가 1등인 기업이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자,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노력했던 경험 또는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시고 나서 회사의 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 강점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분께 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3초 안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분의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뭐 배려심이 있어서 날 잘 배려해줘서 또는 그 사람이 날 잘 맞춰줘서 또는 같은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 거가 잘 맞아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중요할 수 있고. 자, 직무 지원 동기 역시나 많고 많은 일 중에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유 능력을 한 번 더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목에 지원 동기의 직무 지원 동기 쓰실 때 직무 지원 동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능력, 이런 역량을 발휘하겠다 또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 그런 역량들을 같이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자, 보유 능력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항목 가볼까요? 도전적인 목표,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경험. 결국에는 여기서는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었느냐,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이런 게 주가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 무슨 많은 실수를 하냐면 체력적인 부분, 외국어 성적 이런 거. 예. 특히 체력적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잉여 스펙이라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대 체력적인 도전이 있는데, 국토대장정. 예, 많이 갔다 오셨죠? 예, 그리고 등산, 뭐 마라톤, 네. 그 다음에 뭐 전국 자전거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재밌는 건 뭐냐면, 국토대장정을 가면요, 거의 80% 이상 팀장이에요. 예, 팀장을 하고, 항상 가다가, 3분의 2 지점? 이렇게 가면은 팀원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한테 제가 가방 들어줄게요. 왜 가방 들어주고 하다 보면 팀원이 또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같이 가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참 내용들이 너무 비슷비슷하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도전들이 직무적인 측면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만약에 직무적인 측면에서 체력을 진짜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써도 되겠지만 직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를 꼭 생각하시고 좀 글을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너무 제가 직무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직무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부분, 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일과 연관성을 놨을 때 크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직무적인 측면을 조금 생각하시고 도전적인 걸 제시하시되, 자, 도전 달성했던 결과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꼭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 그 노력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읽고 있는 인사 담당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여기 진한 색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도전이란 말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바로 이거죠. 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셨나요? 포기 안 하셨잖아요. 네. 항상 포기하고 싶었지만 써놓고 뒤에는 포기 안 했다는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굳이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 그거를 차라리 이 단어보다는 그 열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도전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을 좀 분석해 놓으시는 거,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직무 관련된 이력을 간결하게 써달라고 했네요. 네, 글자 수 보니까 500자. 네, 간결하게 써달라. 그러면 이제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것들을 뭐 나열을 하는데, 쉽게 참고를 하려면 그 LG상사에서 나왔던 3번 항목도 이렇게 나열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열하실 때는 우리가 글을 볼 때 밑에서 위로 읽나요? 아니죠. 위에서 밑으로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에 배치되는 게 가장 직무와 연관성이 좀 깊은 부분,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거를 우선순위로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직무와 연관성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성과가 잘 나왔던 것을 우선순위로 작성해 두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면접 질문에서 분명히 활용이 될 거예요. 그 이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 활동들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체크해 두시고 나열을 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쓰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력기술서라는 게 있거든요. 경력기술서라는 거는 경력자가 이직을 할 때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경력들을 쌓았다, 이렇게 그 기술서를 작성하는 건데, 이 작성할 때도 저희가 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 이직하는 곳의 직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그리고 성과가 가장 높았던 것 우선순위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공기업 면접 보실 때, 면접 보시면 서류 쓰실 때 뭐 경험기술서 이런 것도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경력기술서와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짧은 이력도 좋으니까 작성을 해두셔라. 자, 이건 뭐냐? 자, 회계 쪽에 지원하는데 뭐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말정산 아르바이트가 기간이 길진 않거든요. 그건 짧은 기간이지만 연말정산 아르바이트가 실제 회계 업무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련된 이력이 꼭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지식적인 이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이런 것을 나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예, 그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잘 풀어내시면 LG 디스플레이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부분 LG 하우시스의 자기소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성장 과정,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 그다음에 장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글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 500자입니다. 자, 성장 과정과 개인의 특성, 장점을 기재해 주시는데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요걸 이렇게 묶는다든지, 또는 요거를 이렇게 묶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열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성장 과정에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성장 과정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여기 써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 과정 자라오면서 어떤 나열의 순서의 나열보다도 내가 자라오면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 개인 특성. 특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이런 거죠. 차별화된 거. 내가 차별화된 걸 가지고 있다. 또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다. 또는 회사와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인만의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점. 네. 장점은 결국에는 업무적인 측면과 또는 회사적인 측면과 연결시켜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아마 좀 호감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 내용만 작성하지 마시고 LG웨이 강조하잖아요. LG웨이에서 요구하는 부분,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500자가 써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500자 어떻게 다 씁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500자에 맞춰서 글을 쓰지 말고 일단 성장 과정 써보시고 개인 특성 써보시고 장점을 쓴 다음에 그걸 줄여가면서 500자를 맞추시는 거, 그 방법으로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0자 맞춰 쓰시다 보면은 뭐 하나 나열하기에도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좀 더 강조할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떠올리신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쓰시고 나머지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면접 질문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게 있네요. 경험과 연계해서 써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큰일 나겠죠. 근데 자, 여기에 이 경험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유사 경험이 없다면 지식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몸으로 뭔가 활동했다면 직접 경험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지식으로 뭔가 배우고 익히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이론을 좀 쌓아놨다면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떠올리시고 작성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경험이라는 걸 넣어놨을까? 단순하게 쓰지 마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사 경험자가 업무 수행 시 역량을 발휘한다. 그런 것들을 이 항목만 봐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경험 리스트인데요. 제가 첫 교육을 할 때 항상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경험 리스트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분석과 경험 분석은 달라요. 자기 분석은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잘하고 또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분석했다면, 경험 분석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때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분석을 꼭 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여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이거 필요하겠죠. 직무에 대한 조사가 없이 어떤 게 연계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실무자들이 어떤
경험들을 갖춰왔고 또 어떤 게 있으면 좋은지를 얘기하셨다면 그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죠. 실무에 투입됐을 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바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인 측면이 들어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10년 후, 오랜만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10년 후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목표와 비전을 기술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년 후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10년 전에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처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의 대학을 10년 전에 목표로 삼으셨습니까? 또는 지금의 학과를 10년 전에 목표로 삼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 또한 10년 전에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진 않았었어요. 그것처럼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10년 후 정도가 됐을 때, 지금 10년 정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떤 위치에 있고, 자, 그분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는 여러분 10년 뒤에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됐을 때 뭘 한번 해보고 싶은지, 최종적인 목표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고,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입사 후 5년 이내와 입사 후 10년이 있는데 비중을 어디다가 두느냐. 자, 10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사 후부터 가까운 미래부터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10년 뒤에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자세하게 쓰시고 최종적인 목표를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역량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조직 적응이 될 수 있고 사업 방향에 대한 목표 설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직무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관심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지원하는 이유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거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또 기획력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니까 LG 하우시스에 어떤 사업을 두고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즉 공모전 형태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지금 산업 분위기가 이런데 거기에 LG 하우시스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3년 안에 이런 것들을 이뤄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뭐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 도 제시했다는 거, 참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 아이디어가 황당한 아이디어면 사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사업 분석이 되어 있다면 황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제시하시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포부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배우겠습니다. 쓰시는데 기억하십시오. 회사에서 돈 주고 교육합니까? 교육기관 아닙니다. 회사는 돈을 준 만큼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는 걸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역량을 쌓아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끔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좋죠. 자, 그런데 회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회사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회사의 일을 100%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학원에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수업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면 100% 직무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건 제 소견이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있다면 또 그걸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 의견을 드리면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대학원 진학, 그건 개인적인 좀 측면이 좀 강하니까 차라리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역시나 LG코리아에 들어가면 선배 사원들의 인터뷰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런 포부와 같은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계획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계획 잘 얘기합니다. 자, 그럼 차별화는 어디서 온다?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계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LG전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우시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제가 이 항목을 보고, 이제 항목을 보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채용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자문을 구해가면서 오히려 좀 논리적이고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글을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써라 라고 해서 그렇게 썼을 때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이 면접관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뭐 LG 디스플레이가 됐던, 전자가 됐던, LG 하우시스가 됐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합격 자기소개서를 만드셔서요. 나중에 면접도 가시고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